차량에서 치솟는 불길.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지하주차장에 번집니다. 천장에서는 불똥이 떨어지고 불과 2분 만에 지하주차장은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상에서는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화기를 들고 뒤따라 갔는데 그때 뽕 터졌대. 소화기로 안 된다. 소화기로 안 되니까 빨리 대피해라. 근데 검은 연기가 엄청나게 나왔어. 계속. 화재 신고 6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지하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2번 정도 실패를 저희가 했고 워낙 이제 열 연기가 강해서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참혹했던 현장을 소방 전문가와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곳. 여기가 지금 충전 시설은 있었나요? 당시 열기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주차가 일반 주차장. 기둥 자체도 지금 훼손이. 네. 지금 불에 폭열을 해가지고 상한 거예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전 6시 7분쯤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세워진 차량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폭발과 함께 20여 초 만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소방 전문가 박경환 씨가 화재 닷새 뒤 촬영한 화재 현장.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불이 난 전기차의 왼쪽 차량들은 큰 피해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멀리 주차된 차량들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불이 시작된 전기차 뒤쪽 벽면에 남아있는 선명한 화염의 흔적. 연기가 빠져나간 흔적을 따라가자 지상으로 뚫려있는 채광용 환기구가 나옵니다. 이곳으로 열기와 유독가스가 분출되며 가까운 차량으로 불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기가 여기서 탄 것이 위로 쫙 빨려가면서 옆차로 열기가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CCTV 영상에서도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차량. (40여 초) 뒤 3m가량 떨어진 오른쪽 천장 쪽에서 불똥이 쏟아집니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불똥. 전기차가 폭발하며 천장 배관 보온재에 옮겨붙은 불이 5m 넘게 떨어진 차량까지 번진 겁니다. 차량과 차량 사이에 불이 붙으려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연이 생겨요. 보온재에서 막 불비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쪽까지. 불은 천장 상하수도 배관을 감싼 보온재를 태우며 빠르게 번졌습니다. 보온재에서 떨어진 불똥이 차량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수 배관, 얘는 급수 배관. 이 배관 보온재를 타고 이리 간 거예요. 차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쭉 가면서 불똥이 막 떨어진 거예요.
천장에 거미줄처럼 이어진 상하수도 배관과 케이블. 아, 이게 지금 이게 녹아서 배수관이 관을 다 모아서 같이 끌고 가면서 하나씩 분배를 해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보온재와 함께 불에 타며 한순간에 전기와 수도가 끊겨버렸습니다. 나가는 속도가 보니까 한여름에 264세대가 이재민이 됐습니다. 터지더라고요. 스프링클러가 바로 터졌다 하더라도 위치 자체 전기선 타고 배관 타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물 공급 안 되고 전기 공급 안 되고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차량에서 솟아오른 불길이 천장으로 빠르게 옮겨붙습니다. 당시에도 천장의 각종 배관을 감싼 보온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보온재를 태우며 50m 넘게 번진 불로 차량 666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보온재는 얼마나 불이 잘 붙을까? 불을 붙여봤습니다. 불과 5초 만에 불이 옮겨붙습니다. 아티론 보온재라고 해요. 아티론. 플라스틱을 발포를 했어요. 공기를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단열 효과는 좋지만 가연성 보온재에 대한 규제, 화재 성능을 좀 높여는 그런 규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다 영향을 받은 건데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받은 게 한 3,000에서 5,000 제곱미터 정도 돼요. 불이 나면 유독가스를 빠르게 빼내는 재현 설비가 필요하지만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환기 설비만 있습니다. 배연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의 발생량, 즉 화재의 크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얘는 뭘 염두에 두고 하냐면 공기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기량이 많지 않아요. 환기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환기 설비는 불이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뜨거운 열기가 얘를 통과하잖아요. 회전 속도가 줄어요, 점점점. 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화재 당시 화재 지점으로의 진입이 3시간 만에 이뤄진 것도 지하주차장에 재현 설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과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쉽게 전진하기가 어렵고 또 위험합니다.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더 깊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아파트의 주거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로 지어지는 추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나 아파트 화재 당시 유독가스는 어떻게 확산됐을까? 화재 차량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유독가스가 주차장을 가득 채웁니다. 34개 동이 지하 주차장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봤듯이 연기가 이렇게 확산하는 과정들을 쭉 보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면은 연기가 상당한 면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재현 설비가 설치됐다면 어땠을까?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지지 않고 일정 구역에 머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현 설비가 외부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재현 설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유독가스의 확산 양상이 달라진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실험. 유독가스를 가정한 연기를 발생시키고 10분 뒤 제연 설비를 작동시켰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기가 제연 설비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웠던 연기도 불과 10여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급격한 화재 확산과 열기가 급격하게 모든 그 계급으로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소방대원이 그 화원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열기와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즉 배연 시설 또는 제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청라 아파트 화재가 남긴 또 하나의 의문점.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찼던 유독가스는 계단실을 통해 아파트 최상층까지 확산됐습니다. (25층) 주민은 화재 당시 대피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복도에 연기를 까만 거예요. 거의 연기를 다 마시다시피 하고 내려왔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찬 유독가스는 어떻게 아파트 25층까지 퍼졌을까?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입구로 아파트에 들어서자 승강기가 있는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 한편에는 16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급기 댐퍼라 불리는 제연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이 나자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고 복도에 있는 급기 댐퍼가 자동으로 다량의 공기를 뿜어냅니다. 확산되던 유독가스는 뿜어져 나오는 공기에 막혀버립니다. 당시 이 제연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연 설비가 작동했다면 분명히 각 동의 세대나 계단으로 연기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의 한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난 화재.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몸에 착용한 카메라에는 화재 당시 구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3층! 소방대원이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구조에 나섭니다. 사람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몇 명? 아버님이요, 어른들이요. 당시 주민 93명이 제연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아파트 가정집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실험. 제연 설비를 가동하자 방화문과 유리창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복도에 설치된 급기 댐퍼에서는 강한 바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단으로 탈출하는 상황. 그런데 방화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유독가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댐퍼에서 내뿜은 공기 압력이 너무 높아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 겁니다. 화재 시에서 부속실로 연기가 스며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죠. 제연 설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불이 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현관문과 계단실 방화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이때마다 댐퍼가 내뿜는 공기량이 수시로 변해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적어진 풍량과 극단적으로 많은 풍량 사이에서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 정밀 점검을 해가지고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 정밀 점검 항목에 제연설비가 빠져 있습니다. 제연설비에 기본적으로 장비가 작동하는 건 보는데 성능은 안 보는 것이죠. 이런 설비에 대한 점검은 민간 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제 성능들이 발휘하려면 층별로 일단은 팬까지 다 동작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차압이 유지가 되고 해당 문에서 사람이 열고 나오고 그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닫히는 것까지 다 보는 게 원칙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맞지만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설비가 전체적으로 동작을 하는지까지만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하로 깊고 하늘로 높게 짓고 있는 아파트. 화재 원인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는 유독가스를 배출해줄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제연 설비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탈출구인 비상계단이 유독가스로 가득 차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대피보다는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재가 아닌 비화재 경보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단잠을 깼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 주셔서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고.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률은 96%나 됩니다. 비화재 경보가 자주 생기는 단지라면 감지기 전체를 한번 교체해서 또 그것을 사전에 막아내는 그런 비용을 좀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아파트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주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다 연결하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건축 설계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화재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리스크, 위험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